나면 맞아. 궁금했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 드는 사안들. 다른 여론조사 기관들이 큰 거 조사할 때 저희는 조사하지 못했던 흘리고 갔던 것들. 네. 모조리 걷어가지고 그것마저 알려주는 시간.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 분석실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엮어서 보통 이제 대통령 지지도, 정당 지지도는 주 초에 발표를 합니다. 다들. 저희는 주 중간에, 주 중간 목요일 날. 예, 월요일 날까지, 수요일까지 조사한 걸 묶어가지고. 주중, 뜬금없이 중간에 발표하는. 절대 뜬금없지 않습니다. 주 중에 하는 거는 저희가 유리하다는 거. 주 중간 발표 그리고 겸사겸사해서 그것까지 알려주는 시간. 자, 오늘, 왜냐면 주초 주말 되면 막 쏟아지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주 중간에 한번 해보자. 예, 전국의 변화가 격동할 때는 주중과 그러니까 주 후반의 변화가 심합니다. 그렇죠. 한번 사건은 주중에 주로 벌어지는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대통령 국정 지지율과 각 정당 지지율을 주 중에 한번 처음으로 발표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지난주까지 문 대통령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했는데요. 이번 주차가 취임 12주차입니다. 주중 집계에서는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아하. 긍정평가가 지난주 대비 2.3%포인트 올라서 74.7%가 나왔고요. 부정평가는 18.7%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네요. 떨어진 만큼 다시 올라갔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정당은 어떻습니까?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 54.7%가 나왔고요. 많이 올라갔네요. 많이 올랐습니다. 한 4.3%포인트 올랐고요. 자유한국당은 15.1%, 정의당은 6.2%, 국민의당은 4.9%, 4%는 처음 나왔는데. 바른정당도 4.8%로 당청이 모두 올랐고 야사당이 정의당 포함해서 정의당 낙폭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야사당이 모두 내렸습니다. 여기서 국민의당 4%는 처음이고 바른정당 4%도 처음인 것 같은데요? 처음은 아니군요. 예, 바른정당은 이전에 많이 좀 안 좋았을 때가 있었기 때문에 4%대가 있었고요. 낙폭이 제일 크네요. 예, 국민의당은 지금까지 이제 제보조작 논란으로 5.1%가 종합집계로서는 최저였는데요. 요번에 3일간의 종합집계 기준으로 해서 최초로 4% 떨어졌으니까 최저치입니다. 그렇군요. 의원님 분석을 잠깐 해보죠. 대통령 주 중간에 중간 합계 지지율이 2%가 올라간 이유는 뭡니까? 일단은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이번 주 주초에 크게 화두가 되었죠. 하나는 대기업 고소득자. 이제 당청의 용어로는 초가 앞에 붙었는데, 예, 대기업 고소득자 정세 방침과. 초고소득이 맞긴 맞죠, 그 정도면. 맞습니다. 근데 한국당의 충북도내 발언이 있었죠. 덜치 발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SNS 해명 논란, 거짓말 논란 그런 부분들이 이제 확대가 됐는데 이 두 가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증세 논란은 보통 집권 여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데요, 통상. 맞습니다. 보통 세금 관련해서는 이제 지지율 하락 요인이라고 모두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번은 좀 다릅니다. 이제 박근혜 정부 때는 여러분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연말정산 세금 폭탄 기억하시죠? 그때 난리 났었죠. 예, 그리고 담배값 인상. 그때도 난리 났었고요. 예, 저도 담배를 피우는데 엄청나게 저도 조금 욱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한꺼번에 500원도 아니고 2,000원 예. 올라왔잖아요. 예. 유례가 없는. 그때는 사실상 지지율 하락 요인이 크게 작용을 했고요. 했죠. 이번엔 조금 다른데요. 그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기존 같은 경우는 서민들한테 부담을 지우는 것이었는데 간접세의 성격이 많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그 당청에서의 프레임을 동원한 부분들이 있기는 있지만 좀 아주 잘 사는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한정된 정서로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 왜냐하면은 이 5억 이상 얘기를 듣다 보면 5억 이상 소득자들이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2% 올랐다 하더라도 왜 우리한테만 하느냐. 그렇지만 그 얘기를 들은 5억이 소득이 안 되는 분들은 나 그 세금 낼 테니까 5억 벌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이거는 조사 결과라도 나타났습니다. 지난주에 요 정세 관련 방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무려 85.6%가 찬성 여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보다 더 높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대통령 지지율보다 더 높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반대하지만 정세 방침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좋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일부가 그 우호적인 태도로 돌아설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뭐냔 말이죠. 이런 증세 논란 예전에 이제
종부세 논란 때도 사실 유사한 구조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국민 대부분이 종부세하고 상관이 없었어요. 네. 종부세 대상자가 1.몇 % 됐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 98%는 찬성해야 되는데 당시에는 그 보수 매체들이 그 세금 폭탄이라고 일반인들은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프레임을 공개해서 먹혔어요. 그때는. 지금도 프레임 전쟁이 정말 거대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안 먹혀요, 이번에는. 예. 신기하게. 저도 보수 매체가 이걸 세금 폭탄 뭐라고 합니까? 무슨 용어? 세금 폭탄 또 하나 용어가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용어로 결국은 세금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있거든요. 보수 네네. 매체들이. 네. 표적 증세. 네. 예. 그런데 예. 안 먹히고 있네요. 근데 안 먹힐 것이다라고 또 단정하기는 조금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계속 될 테니까. 어제 그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제 부자 정세에 이어서 서민 감세해야 된다. 네. 이게 또 치고 나오셨어요. 서민 감세는 지금 또 자유한국당의 프레임인데. 또 그리고 이제 정치권 일부에서는 이제 사실상 이제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아야 되는데 그래서 중산층 일부까지도 정세를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좀 상충하는 여러 가지 정세 방향성이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지율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지지율이 반등을 했고 그게 첫 번째고 네. 나머지 야당들은 하락했는데 낙폭이 가장 큰 것은 바른정당입니다. 국민의당 그러니까 우선 정의당은 낙폭이 적고 네. 한국당도 낙폭이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0.9%포인트입니다. 네. 네. 국민의당이 4%대 이하로 내려간 이유 그리고 바른정당이 낙폭이 큰 이유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재보조작 사건이 워낙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5.1%까지 최저치를 떨어졌는데 재보조작 사건은 거의 끝났는데요 이제. 예, 이제 조금 조정이 되는데 이현주 의원이 연일 여론의 집중을 받고 있습니다. 이현주 예, 그 어제나 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알바비 떼어도 참는 게 공동체 의식이다. 네네. 그리고 이제 공무원 폄하 발언 이런 것들이 계속 중첩적으로 나오고 이현주 의원 효과를 보시는 거고. 예. 바른정당이 한 번에 2%가 넘게 떨어진 건 뭡니까 이유가? 맞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7.3%에서 7%에서는 오랜만에 회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지율이 워낙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 2.5% 떨어진 것도 큰 거죠. 상당폭 하락한 겁니다. 25%가 떨어진 거예요 거의.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그 정세에 대한 부분들과 관련돼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초 그 이혼 대표가 정세를 하기 전에 이제 반대까지는 아닌데 정세를 하기 전에 안 한다고 했으니까 대선 과정에서 하기 전에 문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강하게 치고 나왔고 이 부분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세를 반대하는 포지션으로 메시지가 전달됐군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국민 한 86% 정도가 이번 방침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데 좀 이렇게 대립각이 좀 반대로 나왔기 때문에 메시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확하게 반대한 건 아닌데 네. 기사 제목만 보고 지나간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근데 맞습니다. 기사 제목은 증세에 반대하는 메시지로 포지션이 됐다 보니까 맞습니다. 지금 86%가 찬성하는 여론에서 반하는 발언이 됐다. 네네. 아하. 자, 시간이 벌써 거의 다 됐네요. 야, 현안조사 해야 되는데. 자, 현안조사 원래 이거 하려고 만든 코너거든요. 현안조사. 그것마저 알려주마. 네. 오늘 첫 번째 아이템은 뭐냐면 뭡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재판 생중계가 허용될 수 있는 쪽으로 대법원이 그 결정을 했는데요. 그걸 찬반하는지,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이게 대법원에서 판사들은 한 60% 중반 정도로 생중계해야 된다고 판사들은 판단했는데 일반인들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생중계를. 그걸 일반인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찬성 의견이 66.8%로 10명 중 7명 가까이 찬성을 했고요. 반대는 27.2%입니다. 이건 판사들의 판단하고 비슷하네요. 네. 구체적으로 봐도 대구 경북을 포함해서 거의 모든 지역하고 연령, 정당 지지층.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지지층만 반대가 75.6%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념상에서 찬성한다는 대부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70% 중반대가 반대하고 나머지 모든 지역, 모든 연령, 모든 지지층, 정당 지지층, 자유한국당 제외하고 모든 이념 성향에서 자유한국당 지지층을 제외하고는 다 생중계 찬성하는 의견이 높다.
판사들과 일반 국민들의 여론이 거의 똑같네요. 비슷하네요.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조사 기여 말씀해 주시고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례조사 조사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TBS 의뢰로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조사를 했고요. 전화 면접 자동응답 혼용으로 했습니다. 34,908명의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1,533명의 응답을 완료했고 응답률은 4.4%,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자, 앞으로 저희가 그것마저 알려드릴지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문자로 주세요. 저희가 다 조사할 테니까 아무리 사소해도 상관없습니다. 제목을 보십시오. 그것마저 알려준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것마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리얼미터의 권순정 실장이었습니다. 이 54.7%가 나왔고요. 많이 올라갔네요. 많이 올랐습니다. 한 4.3%포인트 올랐고요. 자유한국당은 15.1%, 정의당은 6.2%, 국민의당은 4.9%, 4%는 처음 나왔는데. 바른정당도 4.8%로 당청이 모두 올랐고 야사당이 정의당 포함해서 정의당 낙폭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야사당이 모두 내렸습니다. 여기서 국민의당 4%는 처음이고 바른정당 4%도 처음인 것 같은데요? 처음은 아니군요. 예, 바른정당은 이전에 많이 좀 안 좋았을 때가 있었기 때문에 4%대가 있었고요. 낙폭이 제일 크네요. 예, 국민의당은 지금까지 이제 제보조작 논란으로 5.1%가 종합집계로서는 최저였는데요. 요번에 3일간의 종합집계 기준으로 해서 최초로 4% 떨어졌으니까 최저치입니다. 그렇군요. 의원님 분석을 잠깐 해보죠. 대통령 하면 맞아. 궁금했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 드는 사안들. 다른 여론조사 기관들이 큰 거 조사할 때 저희는 조사하지 못했던 흘리고 갔던 것들 네. 모조리 걷어가지고 그것마저 알려주는 시간.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 분석실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엮어서 보통 이제 대통령 지지도, 정당 지지도는 주 초에 발표를 합니다. 다들. 저희는 주 중간에, 주 중간 목요일 날. 예, 월요일 날까지, 수요일까지 조사한 걸 묶어가지고. 주중, 뜬금없이 중간에 발표하는. 절대 뜬금없지 않습니다. 주 중에 하는 거는 저희가 유리하다는 거. 주 중간 발표 그리고 겸사겸사해서 그것까지 알려주는 시간. 자, 오늘 그때 난리 났었죠. 예, 그리고 담배값 인상. 그것도 난리 났었고요. 예, 저도 담배를 피우는데 엄청나게 저도 조금 욱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한꺼번에 500원도 아니고 2,000원 올라왔잖아요. 예. 유례가 없는. 그때는 사실상 지지율 하락 요인이 크게 작용을 했고요. 했죠. 이번엔 조금 다른데요. 그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기존 같은 경우는 서민들한테 부담을 지우는 것이었는데 간접세의 성격이 많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그 당청에서의 프레임을 동원한 부분들이 있기는 있지만 좀 아주 잘 사는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한정된 정서로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 왜냐하면은 이 5억 이상 얘기를 듣다 보면 5억 이상 소득자들이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2% 올랐다 하더라도 왜 우리한테만 하느냐. 그렇지만 그 얘기를 들은 5억이 소득이 안 되는 분들은 주 중간에 중간 합계 지지율이 2%가 올라간 이유는 뭡니까? 일단은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이번 주 주초에 크게 화두가 되었죠. 하나는 대기업 고소득자. 이제 당청의 용어로는 초가 앞에 붙었는데, 예, 대기업 고소득자 정세 방침과. 초고소득이 맞긴 맞죠, 그 정도면. 맞습니다. 근데 한국당의 충북도원에 발언이 있었죠. 덜치 발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SNS 해명 논란, 거짓말 논란 그런 부분들이 이제 확대가 됐는데 이 두 가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증세 논란은 보통 집권 여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데요, 통상. 맞습니다. 보통 세금 관련해서는 이제 지지율 하락 요인이라고 모두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번엔 좀 다릅니다. 이제 박근혜 정부 때는 여러분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연말정산 세금 폭탄 기억하시죠? 네. 왜냐면 주초 주말 되면 막 쏟아지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주 중간에 한번 해보자. 예, 전국의 변화가 격동할 때는 주중과 그러니까 주 후반의 변화가 심합니다. 그렇죠. 사건은 주중에 주로 벌어지는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대통령 국정 지지율과 각 정당 지지율을
주 중에 한번 처음으로 발표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지난주까지 문 대통령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했는데요. 이번 주차가 취임 12주차입니다. 주중 집계에서는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아하. 긍정평가가 지난주 대비 2.3%포인트 올라서 74.7%가 나왔고요. 부정평가는 18.7%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네요. 떨어진 만큼 다시 올라갔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정당은 어떻습니까? 정당은 더불어민주당